목민심서 부임 6조 제3조 4조 신영하러 온 아전과 하인이 오면 그들을 접대함에 마땅히 장중하고 화평하고 간결하고 과묵하게 해야 할 것이다. 신영하러 온 수리의 행囊속에는 을에 작은 책 한 권이 들어있으니 곧 읍총기라는 것이다. 거기에는 복록의 쌀과 돈의 숫자와 농간하여 남는 것을 사취하는 방법이 갖가지로 나열되어 있다. 수리가 와서 뵙는 날에 이를 꺼내어 바치면 수령이 받아보아 흔연히 기쁜 빛을 띠고 조목조목 헤어 물어서 그 묘리와 방법을 알아내는데 이것은 천하의 큰 수치이다. 아전이 바치는 날에 마땅히 즉시 돌려주고 묵묵히 다른 말이 없어야 할 것이요. 이어서 자제나 친척, 빈객들에게 단속하여 억지로 요구하여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 다음날 아침에 수리를 불러서 그 고을에 큰 폐단되는 일 한두 가지를 물어보고 듣고 나서는 무견히 다른 대답하는 말이 없어야 한다. 만약 그 폐단이 커서 반드시 고쳐야 할 일일 경우에는 두루 하직 인사 다니는 날에 일찍이 그 지방 감사를 지낸 자와 함께 모름지기 그 고쳐 바로잡을 방법을 의논해야 한다. 신영하러 온 아전과 하인을 대할 적에 경솔히 채모를 손상해서는 안 되며 또한 뽐내고 잘난 체 해서도 안 된다. 장중하되 화평하면 될 것이니 오직 무견히 말을 않는 것이 더 없는 묘법인 것이다. 금죽은 박정이 새로 남원부사로 임명되었을 적에 신영하러 온 아전이 제 고을에 사사로이 통지하기를 연소한 학사가 말도 않고 웃지도 않으며 오똑하게 단정히 앉아있으니 그 심중을 헤아릴 수가 없다 하였다. 이 말이 한때 널리 전해져 이로써 금주군의 화상찬이 되겠다 하였다. 자제나 노비들에게 단속하여 아전이나 하인들과 더불어 말을 붙이지 말도록 거듭 엄하게 일러두어야 한다. 조활이 끝나면 즉각 저가로 돌려보내서 다시 오지 말도록 하며 그 다음 날도 역시 그와 같이 해서 비록 일개의 통인이라도 오게 해서는 안 된다. 수리를 불러서 이렇게 약속해야 할 것이다. 두루 하직 인사를 다니는 날에 재상이 아전의 이름을 들어 나에게 부탁하는 일이 있으면 부임하는 날에 그 중 한 자는 제적할 것이요 경 한 자는 해임시켜버릴 것이다. 임금을 하직하고 궐문을 나서게 되면 개연히 백성들의 소망에 부응하고 임금의 은혜에 보답할 것을 마음속에 다짐해야 한다. 임금을 하직하는 날에는 수령 칠사를 임금 앞에서 외거나 혹은 승정원에서 강론하기 마련이니 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전패에서 오르내리는 절차와 연석에서 엎드리고 일어나는 태도를 마땅히 아는 자에게 익숙히 들어두어야만 거의 실수가 없을 것이다. 고려사를 보면 우왕 원년의 교서를 내려 수령의 고적을 5가지 일로써 하니 전야가 넓어지고 호구가 늘고 부역이 고르게 되고 소송이 간편하고 도적이 종식되는 것 등이었다. 창왕이 즉위하자 조준이 글을 올려 전야의 확장, 호구의 증식, 소송의 간편, 부역의 균평, 학교의 진흥 등 5가지 일로써 주군을 순찰하여 지방관을 내치고 승급시키는 기본을 삼자고 청하였다. 본조의 경국대전에는 더 보태어 7가지 일로써 하니 농상의 번성, 호구의 증식, 학교의 진흥,
군정의 정비, 부역의 균평, 소송의 간편, 간활의 종식 등이다. 당서 순리열전의 서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었다. 치민의 근본이 자사보다 중한 것이 없는 까닭에 자사는 대궐에서 임명을 받는데 그날에 편전에 들어가 임금을 아련하면 임금이 옷을 주어 떠나보낸다. 서거정이 다음과 같이 상소하였다. 살피건대 성상께서 백관의 간택을 신중히 하시되 수령의 선발을 더욱 중히 여기사 그 선발에는 반드시 의정부와 전조가 함께 천거하도록 하여 물리와 이치에 통하는 자를 품계와 국량을 살피어 임명하시고 이를 보낼 때에는 반드시 내전에 들라 하여 따뜻하고 자상하게 타이르시며 5가지 일로서 힘쓰게 하고 10고에 다 상을 맡는 사람은 반드시 등급을 뛰어서 중용하시니 내직의 관리에게는 이러한 예가 없음은 수령을 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살피건대 서사가는 세조 때의 사람인데 오히려 5가지 일로서 말하였으니 수령 칠사는 대개 성종 이후에 개정된 바일 것이다. 우연릉이 건주의 자사로 임명받고 들어가 임금에게 하직하자 임금이 건주가 서울에서 얼마나 먼가 하고 물음에 8,000리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임금은 경이 거기에 도착하여 정사를 잘하고 잘못하는 것은 짐이 모두 다 알 수 있으니 그곳이 멀다고 생각지 말라. 이 섬돌 앞이 바로 만리다 하였다. 자균 암만필에 이렇게 적혀있다. 내가 곡산 도호부사가 되어 하직하는 날 들어가 희정당에서 임금을 배우니 임금이 이르기를 옛 법률에 수령이 탐욕 불법하거나 나약하여 직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관에게 죄가 돌아간다. 그러므로 중비로서 임명된 자는 더욱 삼가고 두려워하니 전관에게 죄를 돌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내가 중비로 임명했다가 여러 번 후회를 하고서도 또 경계치 아니하고 이름을 더 써넣어 낙점했으니 이는 중비와 다름이 없는 것이다. 가서 잘하여 나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도록 하라 하였다. 내가 황공하여 진땀이 등에 배었는데 지금에 이르도록 감히 그 말씀을 잊을 수가 없다. 임금을 하직하고 대궐 문 밖에 나와서는 곧 몸을 돌려 대궐을 향하고 마음을 세워 스스로 맹세하여 속으로 말하기를 임금께서 1000사람 10,000사람의 백성들을 오로지 나 소신에게 맡기어 사랑해서 다스리게 하시니 소신이 그 뜻을 공경히 받들지 아니하면 죽어도 죄가 남으리라 하고 몸을 돌이켜 말을 타야 할 것이다. 이웃 고을로 관직이 옮겨져 편도로 부임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조하는 예가 없다. 이것이 이른바 사조를 그만두고 부임한다는 것이니 다만 번거로운 폐단을 줄이게 될 뿐이요 날마다 사악과 여러 목을 뵙게 하고 서옥을 나누어 준 옛뜻은 아니다. 당나라의 영호도가 일찍이 옛 친구를 이웃지방의 자사로 옮겨 발령하여 편도로 부임하게 하였다. 임금이 그 진사하는 표문을 보고서 물음에 영호도가 대답하기를 그 길이 가까우므로 보내고 마지 않은 폐단을 줄이게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짐은 자사가 흔히 적임자가 아니어서 백성들에게 해가 되므로 한 번 만나서 그 다스릴 방책을 알아보며 그 우열을 알아서 출척을 행하고자 하였는데 이러한 조명이 이미 반포되어 있는데도
바로 패하고 쓰지 않으니 세상은 권력이 있다고 할 만하다 하였다. 때가 마침 추웠는데도 영호도는 땀이 흘러 두터운 갓옷에 벨 정도였다. 제4조 계행. 부임하는 길에 있어서는 또한 정중하고 화평하며 간결하고 과묵하기를 마치 말 못하는 사람처럼 해야 한다. 행차는 반드시 일찍 출발하고 저녁에는 반드시 일찍 쉬도록 해야 한다. 말에 올라서 동이 트기 시작하고 말에서 내려 해가 미쳐 지지 않으면 좋다. 수리를 불러서 이렇게 약속해야 할 것이다. 하인이 밥을 먹었으면 곧 진지를 올리고 말에 올라서 동이 트기 시작하면 좋으니 알아서 거행하라. 아랫사람들의 사정을 잘 모르는 수령은 미리 약속도 없이 일찍 일어나 밥을 재촉하고 곧장 말에 오르니 하인이 밥상을 받아놓고도 먹지 못한 채 일어서는 경우가 많다. 말을 빨리 몰지 말라. 말을 빨리 달리면 내 성질이 경박하고 조급하게 보이게 된다. 작은 길이 꾸불꾸불한 곳에서는 돌아보지 말라. 돌아보면 말을 탄 이속들이 진흙 구덩이라도 말에서 내려야 하니 또한 생각해 주어야 한다. 돌아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세에 따라서는 외면하기도 하여 그들이 용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도중에서는 몸을 굽히지 않는 아전이 있더라도 책망하지 말고 무견히 말 못하는 사람처럼 하라. 도중에서의 매일 3끼의 반찬으로는 국 한 그릇, 김치 한 그릇, 장 한 종지 외에는 4접시를 초과하지 말라. 4접시라는 것은 옛날에 이른바 이두이변이다. 점주에서 먹을 때에도 이 숫자보다 덜 하지 말고 행주에서 먹을 때에도 이 숫자보다 더하지 말아야 한다. 이에 쓰이는 물품은 하인들에게 맡겨 잔소리를 하지 말며 쓰는 바가 많고 적은 것도 결코 따져서는 안 된다. 만약 잔현으로 목천, 연기처럼 녹이 박한 경우에는 마땅히 2접시로서 정식을 삼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풍속에 행차에는 권마성이 있는데 이는 떠들썩하게 하지 말라는 뜻에는 어긋나는 것이다. 행차가 교회에 이르면 수리를 불러서 이렇게 약속해야 한다. 나는 권마성을 매우 싫어하니 마을을 지날 때는 권마성을 한 번만 하고 고을을 지나거나 고을에 들어가거나 고을에서 나오거나 역참에 들어가거나 역참에서 나오거나 할 때는 3번을 넘지 말라. 만약 이 번수를 초과하면 너에게 죄를 지우겠다. 시경 소와 거공에 그대가 먼 곳에 가는데 소문만 있었지 소리는 없구나 라고 하였는데 군자의 행차는 그 엄숙함이 이와 같은 것이다. 우리나라 풍속은 떠들썩한 것을 좋아하여 많은 추종들이 벼슬아치를 옹위하고 잡된 소리를 어지러이 발하여 백성이 바라보기에 엄숙하고 장중한 기상이 없어 보인다. 무릇 근엄하고 생각이 깊은 사람은 반드시 이런 소리를 좋아하지는 않을 것이다. 백성을 위하여 수령이 된 자는 비록 말을 타고 있더라도 마땅히 지혜를 짜내고 정신을 가다듬어 백성에게 편히한 정사를 생각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만약 한결같이 들뜨기만 하면 어찌 침착하고 세밀한 생각이 나올 수 있겠는가? 여해경이 연주지사가 되어 길이 서도를 지나게 되었는데 그 무렵 정의천이 문인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길보의 이름은 들었으나 아직 안면이 없으니 아침에 내 집 문 앞을 지나면 한번 보리라.
하고 이윽고 물어보니 지나간 지 오래되었다. 이천은 차탄하여 수행자 수백인과 말 수십희를 능히 조용히 소리 없게 하였으니 이와 같이 여러 사람을 부리는 것은 정숙하다고 할 만하다. 조정에 있어서 한 일은 비평 들을 것이 많지만 그 재주는 또한 어찌 가릴 수 있겠는가 하였다. 행차가 교회에 이르면 수리를 불러서 이렇게 약속해야 할 것이다. 길에서 선비를 만났을 때 선비가 나 때문에 말에서 내리는데도 너희들이 말에서 내리지 않으면 너희에게 죄를 주겠다. 비록 걸어가는 자일지라도 만약 양반임이 분명하면 너희들은 말에서 내려라. 혹시 말썽이 있으면 너에게 죄를 주겠다. 근세에는 아전들의 습성이 날로 교만해져서 심지어는 조정의 관리나 명망 있는 선비가 수령을 만나 말에서 내리는데도 수령을 수행하는 아전은 방자하게 말을 달리며 돌아보지 않고 수령도 이러한 아전을 비호하고 훈계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비방과 욕을 무더기로 듣는 일이 많으니 아전 단속은 반드시 지엄하게 해야 한다. 부임길의 중도에 아전과 하인이 죄과를 저지르면 작은 잘못과 우연히 저지른 잘못은 아울러 간략히 처리하고 큰 잘못과 고의로 저지른 잘못은 형리를 불러서 부과하여 두었다가 부임한 지 사흘 뒤에 그를 불러서 책망하되 끝내는 모두 용서하는 것이 좋다. 천리길을 동행하는 자를 도중에서 채찍질과 종아리질을 낭자히 하고 임지에 도착한 뒤에는 처벌하여 용서치 않는 것은 인정이 아니다. 다만 용서할 수 없는 죄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부임길에 중도의 고을에 머물러 있는 공형의 문보를 받으면 마땅히 도부라고 하거나 혹은 지실이라고만 제사할 것이지 장황하게 사리를 논해서는 안 된다. 만일 기묘한 일이 있으면 수리로 하여금 사사로이 통기하도록 한다. 부임길의 중도에서 고을 백성의 소첩이 있을 경우에는 단지 부임한 후에 와서 진정하라 고만 제사할 것이지 사리를 논해서는 안 된다. 제4조 계행. 지나가는 길에 미신으로 기휘하는 것이 있어 정로를 버리고 먼 길로 돌아가는 일이 있으면 정로로 지나감으로써 사특하고 괴이한 말을 타파해야 한다. 노준이 전일령이 되어 그 성을 보니 북문을 틀어막고 다른 곳을 뚫어서 출입하였다. 그가 물으니 문지기는 100년도 넘었다고 말하고 어떤 자는 무당이 현령에게 이롭지 못하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틀어막았다 라고 말하고 또 어떤 자는 손님들이 너무나 많아서 음식 접대하는 비용이 많으므로 접대하는 사람이 손님들의 길을 우회시키기 위하여 문을 틀어막았다 말하였다. 노주는 이는 인색하거나 속임수가 아닌가. 현자의 하는 일은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생각하는데 이에 반대되는 것은 죄가 되는 것이다. 내가 그 문을 회복하리라 하고 상급 관청에 아뢰니 상급 관청에서는 이를 허락하였다. 고을 사람들이 편리하게 여겨 마을에서 기뻐 춤추었다. 주민들은 그냥 그대로 눌러 살려고 하였으며 나그네는 즐거이 그 고을 길을 드나들었다. 남사에 보면 하후상이 상주 자사가 되었는데 성의 남쪽에 높은 봉우리가 있었다. 사람들의 말에 자사가 이 봉우리에 오르면 곧 해직당한다 하였다. 이 때문에 그 산에 올라가 본 자사가 아무도 없었다. 하후상이 이에 그 봉우리에 대를 쌓아 요속들을 맞이함으로써 자기 관직을 가볍게 여기는 뜻을 보였다. 손순효가 영남 순찰사가 되었는데
영해에 서음령이 있었다. 속담에 사신이 만약 이 죄를 처음 넘으면 반드시 흉사가 있을 것이다 하여 사람들이 모두 그 고개를 피하였다. 그는 고개 위에 바로 이르러 고목나무 껍질을 벗기고 거기에 시를 지어 쓰기를 너는 화산에 읍하여 만세 부르고 나는 왕명 받들어 뭇백성 위로하네. 그 경중을 뉘라서 알랴. 백일이 양쪽에 정환하게 비춰주리 하고 이어 고기의 이름을 파괴현이라고 고쳤다. 제4조 계행. 공청에 귀신과 요괴가 있다고 하거나 아전들이 금기를 고하더라도 마땅히 아울러 구애받지 말고 현혹된 습속들을 진정시켜야 한다. 동한 때에 왕돈이 미현의 수령에 임명받고 부임하여 시정에 이르니 정장이 정에는 귀신이 있어 지나가는 나그네를 자주 죽이니 잘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이에 왕돈이 이는 흉사를 이기고 덕은 상스럽지 못한 것을 물리치니 어찌 귀신을 피하랴 하고 바로 정에 들어가 머물러 잤다. 밤중에 들으니 여자가 억울함을 말하되 정장에게 죽음을 당하였다고 하였다. 왕돈이 이튿날 아침 유격을 불러 힐문하니 죄를 낱낱이 자백함으로 곧 정장을 잡아가 두었다. 진나라 때 악광이 하남 윤이 되었는데 관사에 요괴가 많아 전임 부유는 감히 거처하지를 못하였다. 악광이 뒷날 벽구멍 속에 살을 잡아 죽이니 드디어 요괴가 없어졌다. 양나라 때 부소는 좌호상서를 역임하고 안성현 내사가 되었다. 고을에서는 송이래로 병난이 연이었으므로 관사는 흉가로 일컬어졌다. 밤중이나 새벽에 사람과 귀신이 서로 맞닥뜨려 죄임자가 좋게 임기를 마치는 일이 거의 없었다. 부소가 도임하자 어떤 사람이 밤에 보니 갑옷과 군기를 가진 군사가 나타나 부공은 착한 사람이니 침범할 수가 없다 하고 공중으로 날아갔다. 이로부터 고을에는 드디어 변괴가 없어졌다. 조극선이 면천 군수가 되어 부임하러 가는데 아전이 금기가 있다 하여 길을 둘러갈 것을 청하였고 귀신과 요괴가 있다 하여 아사를 옮길 것을 청하였으며 또 택일하여서 부임할 것을 청하였으나 모두 들어주지 않았다. 또 당나라 이길보와 우리나라의 이위국은 모두 임지에서 죽은 전임자의 관직을 이었으나 옛 관사를 꺼리지 않았다. 뒤에 해관편의 보임으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제4조 계행. 지나다가 들르는 관부에서는 마땅히 선배 수령들을 쫓아서 다스리는 이치를 깊이 강구할 것이고 해학으로 밤을 지새워서는 안 된다. 본도에 들어서면 여러 고을의 수령은 모두 동료로서의 우위가 있는 것이다. 진실로 혐의 있는 집안 사이가 아니면 마땅히 바로 방문하여 볼 것이고 그대로 지나쳐서 스스로 교만하게 보여서는 안 된다. 하물며 저쪽은 고을살이 한 지 오래되어 그곳 풍속과 인정 그리고 새로 생긴 폐단과 오래된 백성의 고통 등 물어보아야 할 것이 반드시 있는데 새로 부임하는 자가 스스로 그 견문을 넓히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제4조 계행. 부임 전 하룻밤은 이웃 고을에서 자야 한다. 치현결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부임 전 하룻밤은 이웃 고을에서 자야 하고 임지 고을의 경내에서 자서는 안 된다.
대개 신관의 행차에는 수행하고 맞이하는 사람의 숫자가 매우 많아서 경내에서 자게 되면 관하 백성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혹 고을의 경계에 있는 정원에 대해서는 그 요역을 면제해주고 오로지 이러한 일에만 종사하는 자는 특별히 생각해 줄 것 없이 그 성쇠를 물어서 편의에 따르도록 허용해야 한다. 제5조 상관. 부임할 때에 날을 받을 것이 없고 비가 오면 개는 날을 기다리는 것이 좋다. 태기를 하지 않는 사람이 없지만 봉고 파직을 당한 사람도 있고 폄하가 되어 파직되는 사람도 있고 사고를 만나 떠나는 사람도 있다. 앞 사람들이 징험이 없었는데 무엇 때문에 그것을 따르겠는가? 매양 보면 신관이 이미 가까운 곳에 당도하여서 혹은 하루에 겨우 한 역참만 가기도 하고 혹은 종일 지체해서 길이를 기다리기도 한다. 읍에 남아있는 이속들은 수군수군 비웃으며 그의 슬기롭지 못함을 추측하게 될 것이요. 부임 행차를 따르는 관속들은 집 생각에 마음이 초조한데 앉아서 노자만 소비하므로 모두들 그 곤란을 원망할 것이다. 길이리 도리어 원망을 당해내지 못하니 필경 무슨 이익이 되겠는가? 다만 부임하는 날 비바람이 치고 일기가 흐리면 백성들의 이목을 새롭게 할 수 없을 것이니 청명한 날씨를 잠깐 기다림이 좋을 것이다. 기치는 폐단이 있으므로 다만 영기 2쌍만 쓰고 그 나머지 관속들의 영접하는 절차는 전례에 따라 거행하도록 할 것이다. 고을의 경계에 들어서면 말을 달리지 말도록 단속하고 길가에 나와서 구경하는 사람을 금하지 말 것이며 읍에 들어서면 더욱 말을 달리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니 이것은 백성들에게 무겁게 보이는 방법이다. 말 위에서 눈을 두리번거리지 말고 몸을 비스듬히 하지 말고 의관을 엄숙하게 정제해야 할 것이니 이것은 백성들에게 장엄하게 보이는 방법이다. 객관 밖에 당도하면 의복을 갈아입고 뜰 안으로 들어가서 망골례를 거행하되 잠시 엎드려서 마음에 스스로 말하기를 전하께서는 만리 밖을 밝히 보심으로 천위는 나로부터 지척도 떨어지지 않았으니 소신이 감히 조심하지 아니하리라. 전하께서 만민의 생명을 오로지 소신에게 맡기셨으니 소신이 감히 백성을 삼가서 다스리지 않으랴 한다. 그리고 일어나서 물러나온다. 제5조 상관. 이에 부임해서 관속들의 참화를 받는다. 좌수를 불러앉히고 이렇게 말한다. 급하지 않은 공사는 출관까지 기다리되 만일 시급한 공사가 있으면 비록 오늘이나 내일이라도 구애치 말고 아뢰어도 좋다. 공청이 굉장하고 화려하더라도 좋다는 말을 하지 말며 공청이 퇴락하였더라도 누추하다는 말을 하지 말고 좌우에 온갖 기물들이 아름답거나 추하더라도 또한 입을 열지 말고 일체 침묵을 지키어 눈은 마치 보이지 않고 입은 마치 말을 못하는 것 같이 해서 수견이 짓거리지 아니하여 부중이 물을 끼얹은 듯 하게 해야 할 것이다. 부임하면 반드시 진찬하는데 의당 특생의 품을 쓰되 작은 1헌이요 식은 2궤요 국은 2형이요 육은 3조요 유물이 4두요 건물이 4변이요 이 이상 더 차려서는 안 된다. 자제나 혹은 친척, 빈객으로 따라온 사람에 대해서는 의당 특돈 소품을 쓰되 자기 1헌이요 식은 1궤요 1형 1쪽 2두 2변이요
이 이상 더 차려서는 안 된다. 만약 잔현으로 녹봉이 박하면 부임시의 차는 마땅히 특돈 3정을 쓰되 국일형의 2두 2변이요 다른 것은 특생의 경우와 같다. 선왕의 예에 음식은 5등이 있다. 첫째, 태례요. 둘째, 소례요. 셋째, 특생이요. 넷째, 특돈 3정이요. 다섯째, 특돈 1정이다. 그 변, 두, 궤, 형은 각각 정해진 수가 있으니 삼례와 춘추전에 보이는데 그 예문에 대해서 나의 제례고정 제2권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옛날에 대부는 제사를 소례로 지내고 그 식은 특생이요. 사는 제사를 특시로 지내고 그 식은 특돈이니 이 이상 넘을 수 없는 것이다. 대저 예라는 것은 천지의 절문이다. 제사와 연향은 더욱 신중히 해야 하는 것이니 그 명목과 그릇 수는 가감할 수 없는 것이다. 예법을 경솔히 버리는 자는 반드시 국법도 가벼이 범할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예법을 중히 여기는 것이다. 행차가 중도에 이르면 미리 이 절차를 적어서 수리에게 주어 본고을에 사사로이 통기하는 것이 좋다. 무릇 조에 차리는 높이는 2치가 넘지 못하게 하고 변에 차리는 높이는 3치가 넘지 못하게 하며 두에 차리는 높이는 1치가 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수행하던 아전이나 하인들은 3일간 말미를 주되 수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수리와 수교를 불러 다음과 같이 약속한다. 조사는 동이틀 무렵에 시작해서 참알예가 끝나면 해가 뜰 때가 되도록 하라. 방안은 이경에 할 것이니 폐문한 뒤에 보리밥이 익을 동안이면 될 것이다. 매일 동이틀 무렵이 되어 신호가 조사할 시간이 되었다고 고하면 수령 자신은 곧 문을 연다. 매일 이경이 되면 신호가 방아할 시간이 되었다고 아뢰면 이에 드디어 물러가라는 영이 내려질 것이다. 오늘 이렇게 알리노니 모두 알게 하라. 그중 혹 시간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네게 죄를 줄 것이다. 아침 일찍 조례를 행하는 것이 옛날의 예법이다. 군현이 작더라도 조례는 마땅히 그래야 한다. 매양 보면 수령들이 기거하는 것이 절도가 없어서 해가 3발이나 떠오르도록 깊이 잠들어 있고 아전이나 장교 등 여러 일을 맡은 자들이 문 밖에 모여서 느릅나무, 버드나무 그늘 아래 서성거리고 있으며 송사하러 온 백성들이 머물러서 드디어 하루 품을 버리게 된다. 온갖 사무가 지체되며 만사가 엉망이 되니 매우 불가한 일이다. 혹 너무 일찍 일어나도 아전들이 괴롭게 여긴다. 비나 눈으로 땅이 질척거리면 참화를 생략하도록 한다. 제5조 상관. 참말하고 물러가면 무견이 단좌해서 백성을 다스릴 방도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너그럽고 엄숙하고 간결하고 치밀하게 규모를 미리 정하되 오직 시의에 알맞도록 할 것이며 굳게 스스로 지켜 나가도록 해야 한다. 치현결에 군자가 백성을 대할 적에 먼저 나의 성품이 편벽된 곳을 찾아 바로잡아야 한다. 유약한 것은 강하도록 고치고 게으른 것은 부지런하도록 고치고 강한 데 치우친 것은 관대하도록 고치고 원만한 데 치우친 것은 위맹하도록 고쳐야 한다 하였다. 반드시 구준의 대학 연의보, 조선요의 자경편, 설문청의 종정록 등 책을 가져다가 그 중에 아름다운 말과 착한 행실이
마음에 감복되는 내용을 언제나 뽑아내어 되풀이하면서 몸소 본받아 실행하여 그 근원을 맑게 해야 한다. 또 경국대전, 수교집록, 결송유취, 무원록, 종덕편, 의육집 등의 책을 가지고 일에 앞서 연구하면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옛날 사람이 사람에게 의술을 가르칠 적에 매일 평명에 먼저 효경과 논어를 읽게 한 것도 다 이러한 뜻이다. 수남의 임관정요에 이렇게 말했다. 천리마다 습속이 같지 않고 백리마다 기풍이 다르다. 한 성 안에서도 산악과 해안지대가 저기함이 다르고 한 현 안에서도 읍과 촌이 숭상하는 바가 다르다. 시장의 민심은 간교하고 농촌의 민심은 질박하다. 백성을 다스리는 자는 형세를 살펴서 대처해야 할 것이다. 옛날 유중영이 경조윤이 되었을 때 북사의 아전이 곡식의 납입 기일을 어기자 곤장을 쳐 죽이니 정령이 엄하고 밝아졌다. 뒤에 하남윤이 되어서는 관대하고 은혜로움으로써 정사를 행하였다. 어떤 사람이 경조윤 시절과 같지 않음을 말하니 유중영이 제왕이 계시는 곳에서는 위엄이 앞서야 하고 군읍을 다스릴 때는 은혜와 사랑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하였다. 최언이 섬주지방은 너그럽게 다스리고 악주지방은 위엄있게 다스리면서 말하기를 섬주지방은 토지가 메마르고 백성이 가난하므로 무마하여도 소요가 있을까 염려하였고 악주지방은 토지가 비옥하고 백성들이 억세므로 위엄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 하였다. 장영이 촉지방을 다스릴 때 처음에는 엄하게 다루다가 두 번째 부임에서는 백성들이 자기를 믿는 줄을 알고 드디어 엄한 태도를 고쳐 너그럽게 대하였다. 이는 모두 풍속에 따라 변통할 줄을 안 것이다. 제5조 상관. 그 이튿날 향교에 나아가 선성에게 아련하고 이어 사직단으로 가서 봉심하되 오직 공손히 행해야 한다. 이날은 동트기 전에 일어나 횃불을 들고 향교에 가서 초를 켜고 배례를 행한다. 배례가 끝나면 전상에 올라가 봉심하고 다시 동섬으로 가서 봉심한다. 나와서는 명륜당에 앉아서 배례에 참여한 유생들을 불러 서로 보되 답배해야 한다. 비록 서북지방일지라도 이날은 답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유생들과 약속하기를 현임 향교 유생들은 서로 만나게 되겠지만 사철 첫 달의 분향은 내가 몸소 거행할 것이요 봄 가을의 석채도 내가 몸소 거행할 것이니 그날에는 서로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 또 때때로 백일장을 열어 선비들을 시험할 적에 제임은 예의상 압반해야 할 것이니 그날은 서로 보게 될 것이요 또 백성의 일이나 고을의 폐단에 대해서 공론을 알고자 하면 내가 응당 부를 것이니 그날 서로 보게 될 것이다. 제군들은 관아에 와서 청할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다. 돌아와서 예리를 불러 이렇게 경계한다. 이와 같이 약속을 하였으니 너는 그것을 알아서 통할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사직단으로 가서 조복을 입고 봉심하고 예감 곧 관청별감을 여단, 성황단으로 보내서 봉심하고 오도록 한다. 한 고을의 신으로는 사직이 가장 크다. 근래 수령들이 전혀 삼가서 하지 않으니 매우 옳지 못하다. 여단이나 성황단도
몸소 가지는 않더라도 수령은 모든 신의 주제자이니 부임한 처음에 예를 차려 사람을 보내어 봉심하는 것이 옳다. 드디어 돌아와서 차마를 받는다. 제6조 이사. 이튿날 새벽에 계좌하여 정사에 임한다. 상사에 울리는 보고문서 가운데 전례에 따라 할 것은 곧바로 성첩하고 그 사리를 따져야 할 것은 모름지기 이속이 만든 초안을 가져다가 윤색하여 문안을 만들고 그들에게 다시 쓰도록 한다. 민간에 내리는 명령은 일자 반구라도 함부로 성첩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다음에 나오는 6전 36조를 참고하여 하나하나 검사하고 그 안에 털끝만큼도 간계와 허위가 들어있지 않음을 분명히 한 뒤에 성첩하는 것이 옳다. 혹 의심스러운 것은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수리와 담당 아전을 불러 자세히 묻고 조사하여 그 본말을 분명히 안 뒤에 성첩하는 것이 옳다. 매양 보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이를 잘 아는 체하고 아랫사람에게 묻기를 부끄러워하여 얼음얼음 의심스러운 것을 그냥 덮어둔 채 다만 문서 끝에 서명하는 것만 착실히 하다가 아전들의 술수에 빠지는 사람이 많다. 혹 본읍에 잘못된 전례가 이미 오래되었고 또 그것이 전혀 사리에 합당하지 않은 것은 보고할 기한이 급박하지 않으면 책상에 그냥 두어 성첩하지 말고 개혁할 것을 도모한 것이요. 그 기한이 급박하고 혹 일의 단서가 복잡하여 갑자기 변경시킬 수 없는 것은 일단 명령을 내려놓고 천천히 개혁할 것을 도모해야 한다. 부임 도중에 부과된 자는 이날에 조사하여 훈계 방면하고 태형으로 다스릴 것까지는 없다. 혹 사면할 수 없는 사람은 가두어 두어 뒷날을 기다리게 한다. 부임한 지 10여일 사이에는 형벌을 가하지 말아서 안팎의 소문에 관대하기만 하고 강맹하지 않은 사람같이 전해지는 것이 좋다. 제6조 이사. 이날로 사족과 백성들에게 영을 내려 민폐되는 것을 묻고 민간에서 할 말이 있으면 하도록 해야 한다. 관내의 사족과 각층의 인민들에게 공문을 내려 다음과 같이 말한다. 행혈령이 알리고자 하는 일. 본관은 적임이 아님에도 외람이 나라의 은혜를 입고 이 고을에 부임하여 아침 저녁으로 근심과 두려움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 묵은 폐단이나 새로운 병폐로 백성들의 고통이 되는 것이 있으면 한 방 중에 이를 잘 아는 사람 5~6명이 한 곳에 모여 의논해서 조목을 들어 문서를 갖추어 가져오게 하라. 혹 한 고을 전체에 해당되는 폐단과 한 방이나 한 촌의 특수한 고통은 각각 한 장의 종이에 쓰되 방마다 하나의 문서를 갖추어서 지금부터 7일 이내로 일제히 와서 바치라. 혹 아전, 군교, 토호들이 들으면 싫어할 일이어서 후환이 두려워 드러내어 말하지 않는다면 수령이 부임한 초에 폐단을 묻는 본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각각 엷은 종이로 피봉을 만들어 풀로 붙이고 그 밖에 표지하여 어느 날 정오에 함께 읍내에 들어오고 또 함께 관아의 뜰에 와서 본관의 면전에 직접 바치라. 만약 어떤 간민이 있어 읍내에 들어와서 오래 머물면서 위에 문서를 고치거나 삭제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땅히 엄벌에 처할 것이다. 이 점을 잘 알라. 민폐를 물어 알기는 쉬우나
개혁하기는 극히 어려운 일이다. 고칠 만한 것은 고치고 고칠 수 없는 일은 그대로 둘 수밖에 없다. 오늘에 너무 떠들지 말고 후일에 실망함이 없도록 하라. 박리의 사사로운 패단을 혹시 사정을 두어 헛되이 과장하고 그 실상을 감추거나 뜬 소문을 꾸미는 사람이 있으면 마침내는 죄를 받게 될 것이니 아울러 조심하라. 신권이 부임하면 을에 소 잡는 일, 술 담그는 일, 소나무 남벌하는 일 등 3가지 금령을 엄중히 내리게 되어 있으나 이는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으니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주자가 남강에 부임한 당초에 다음과 같은 유시하는 방문을 써붙였다. 본관은 오랫동안 질병으로 시골에 물러나 있다가 근래에 외람이 나라의 은혜를 입어 이 지방을 지키게 되었으므로 간절히 사양하였으나 되지 않아 병든 몸으로 부임하게 되었다. 부임한 처음에 스스로 생각해 보건대 성스러운 천자께서 깊이 숨어있는 사람을 찾아내어 민사를 부탁하여 맡긴 뜻은 본디 교화를 펴 밝히고 민력을 배양하려 한 것이요, 한갓 문서를 정리하여 기일에 대어 보고하는 실적 올리는 것만을 책임지은 것이 아니다. 돌아보건대 비록 능하지 못하나 힘쓰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제 묻고 들어서 권유해야 할 다음과 같은 일이 있다. 하나, 부역이 번다 하고 부세가 무거운 일에 대하여 그 이로움과 병폐의 근원과 경위를 능히 알면 마땅히 어떠한 조처를 취할 것인가. 하나, 전대 효자 사마씨와 웅씨는 모두 효행으로 드러났고 또 의문 홍씨는 대대로 의롭게 살았으며 과부 진씨는 절개를 지키고 개가하지 않았다. 바라건대 후세 사람들도 몸을 닦아서 옛사람에게 부끄럽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하나, 청컨대 향당의 부형들은 자제 중 학문의 뜻이 있는 자를 입학하게 하라. 살피건대 주자의 이 글은 첫째는 민생을 말한 것이요, 둘째는 교화를 말한 것이요, 셋째는 학문을 말한 것이다. 군자가 백성들을 대함에 있어서 반드시 먼저 먹고 살게 한 후에 교화를 할 것이요, 교화를 한 후에 학문을 닦게 할 것이니 이것이 그 뜻이다. 범제 심대부가 성산 현감이 되었을 때 성문에 방을 붙여서 말하였다. 몸가짐을 맑고 근실하게 하며 정사를 공평히 하는 것은 태수의 할 일이니 태수가 힘쓸 것이요, 효도와 우애를 돈독히 하고 약속을 잘 지켜 법령을 어기지 않는 것은 백성의 할 일이니 백성은 이를 힘쓰라. 제6조 2사. 이날에 백성들의 소장이 들어오면 그 판결하는 제사를 간결하게 해야 한다. 치현결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백성들의 소장에서 아뢰는 바는 엄하게 판결할 것이 아니다. 마땅히 양편을 대질시켜야 하지 한편의 말만으로 가볍게 논단해서는 안 된다. 싸우고 때린 일로 와서 고소하는 자는 더욱 그 말을 믿고 가볍게 체포해서는 안 된다. 또 말하였다. 소장을 처리하는 일은 본래 말단의 사무에 속하며 정신 쓰는 것도 한도가 있어서 모두를 상세히 다룰 수 없다. 온 정신과 몸을 모두 그것에만 쏟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모름지기 백성들의 소장은 그 내용에 따라 몇 가지 종류로 나누고 예제와 투어를 만들어서 형리에게 준다. 형리를 뽑되 큰 고을은 4면,
작은 고을은 2명으로 하여 그들로 하여금 백성들의 소장을 받아서 종류에 따라 분류하고 이 예제와 투어를 쓰게 하고 날짜의 왼편에 스스로 이름을 써서 훗날 참고가 되게 함으로써 농간과 거짓을 방지하면 비록 하루에 1만 가지 소송을 처리하더라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가령 전답과 노비에 관한 소송이면 예제에 양편이 각기 문권을 가져와서 서로 대질하라 하고, 만약 춘분이 지난 뒤에 전토의 소송이 있으면 예제에 전토의 소송을 할 때가 아니니 추분을 기다려서 다시 소송하라 하고, 농사의 흉년이 들었을 때 노비 소송이 있으면 예제에 흉년의 노비를 추쇠하는 것은 국가의 금령이 있으니 가을을 기다려서 다시 하라 하고, 빚 때문에 소송했을 때는 예제에 빚진 사람이 신용이 없는지 빚 준 사람의 독촉이 지나친 것인지 양편이 대질하도록 하라 하고, 만약 빚진 사람이 농부이고 농사가 바쁜 철이면 예제에 춘군기에 빚돈 거두는 일은 사목에 어긋나는 일이니 추수철을 기다려 다시 소송하라 하고, 지주가 경작권을 빼앗아 전객이 와서 소송한 경우이면 예제에 지주가 누구의 청탁을 받았는가, 전객이 농사에 게으르기 때문인가, 본 고을의 여러 상호들이 공평하게 의논하고 결정하여 다시는 소송하는 일이 없게 하라 하고, 논에 물대는 일로 싸워서 약한 사람이 소송하면 예제에 물길을 막은 자가 호강한 사람인가, 물길을 훔친 사람이 간사한가, 본 고을의 여러 상호들이 공평하게 의논하고 결정하여 다시 소송하는 일이 없게 하라 하고, 품팔이꾼과 고용주가 품삯 때문에 다투어서 품팔이꾼이 와서 소송한 경우면 예제에 고용주가 신의가 없는가, 품팔이꾼에게 죄가 있는가, 본 마을에서 공평하게 의논하고 결정하여 품값을 더 주어 다시 소송하는 일이 없게 하라 하고, 싸우고 때려 상처를 입어서 그 친속이 와서 소송하는 경우면 예제에 과연 중상이면 범인을 그 마을에서 엄하게 감금해서 고한을 기다리게 하였다가 고한이 지나면 그 마을에서 공평하게 의론해서 합송하여 본관의 처치를 받도록 하라 하고, 목숨이 경각에 달렸으면 예제에 상처를 조사하여 과연 위급하면 그 마을에서 풍헌이나 영장 등을 초청하여 그 주범과 공범을 조사한 후에 묶어서 압송하여 처치를 받게 하라 한다. 이상과 같은 종류는 모두 예제를 만들어서 형리에게 주고, 오직 그 사정이 특수하여 예제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은 형리로 하여금 뽑아서 올리게 하여 수령 자신이 상세히 심사하여 따로 특제를 사용하되 질에 판결하지 말고 양편을 모두 대질시켜야 한다. 생각컨대 작은 고을, 한가한 관청은 반드시 이 법을 쓸 것이 없다. 다산 필담에는 이렇게 말하였다. 전세가 가복이 되었다 하여 호주가 와서 호소하면 예제에 이 일은 한 번 크게 조사가 있을 것이니 지금은 우선 물러가서 통지 있기를 기다리라 하고, 즉시 형리로 하여금 그 성명과 호소 내용의 요점을 기록하여 한 책자에 열기하게 해야 한다. 군액은 이미 면제되었는데 또 군포를 거두어서 군역 면제자가 와서 호소하면 예제에 이 일에 관해서는 모름지기 한 번 크게 조사가 있을 것이니 지금은 우선 물러가서 통지가 있기를 기다려라 하고, 즉시 형리로 하여금 그 성명과 호소의 내용의 요점을 기록하여 책자에 열기하게 해야 한다. 환상을 거두어 드릴 적에 빌어먹지 않은 것을 거두는 일이 있어서 억울한 사람이 와서 호소하면 예제를 위에서 든 것과 같이 하고
호소의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도 위와 같이 해야 한다. 그 후 5, 6일이 지나서 호소하는 사람이 더욱 많아지면 한간날을 택해서 해당 아전들을 특별히 불러 호소 내용의 요점을 적어둔 책자를 내보이고 바로 면전에서 그 원인을 조사하되 수향과 수리도 함께 조사하게 하여 그 가운데 쉽게 분별이 되는 것은 곧 이를 시정하고 농간을 부린 사람이 있으면 즉시 자수하게 한다. 다시 숨기거나 속이는 경우는 즉시 처벌하고 호소한 사람에게 전령하여 시정하였음을 알려야 한다. 치현결에는 이렇게 말하였다. 백성들이 와서 호소하는 것은 억울함이 있기 때문이다. 군포의 일로 호소하면 나의 군정이 잘못된 것이요. 전세 문제로 호소가 있으면 나의 전정이 잘못된 것이요. 요역의 일로 호소가 있으면 이것은 내가 부역을 공평하게 매기지 못한 것이요. 창곡의 일로 호소가 있으면 내가 재무의 관리를 잘못한 것이요. 침학을 당하고 호소하는 일이 있으면 이것은 토호들을 누르지 못한 것이요. 백성들이 재물을 빼앗기고 호소하는 일이 있으면 이것은 아전들을 단속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백성들의 호소를 보고서 내가 잘 다스리는지 잘못 다스리는지 알 수 있다. 정치를 하는 사람이 그 큰 강령을 바로잡으면 백성들은 저절로 억울한 일이 없어질 것이니 어찌 소장이 분분하게 들어오겠는가. 치현결에는 이렇게 말하였다. 백성의 고락과 치적의 득실은 소장의 재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 큰 강령이 바르게 되면 소소한 재판의 잘잘못은 논할 것이 못된다. 전정, 군정, 창정, 요역, 호적, 진휼 등 6가지 일은 정치의 강령이니 이 6가지 일에 대하여 지혜를 써서 법을 세우면 아전들은 농간을 부릴 수 없고 백성들은 그 혜택을 입지 않음이 없을 것이니 이에 소장은 저절로 적어질 것이다. 제6조 이사. 이날 영을 내려서 백성들과 몇 가지 일로서 약속하고 관아 박간문 문설주에 특별히 북 하나를 걸어둔다. 행혈령이 알리고자 하는 일. 관가와 백성 사이에 마땅히 약속이 있어야 하니 다음에 기록하는 조항을 일일이 깨우치고 살펴서 이에 의하여 준행하되 어기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만약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지 않고 엄하게 다스릴 것이니 각별히 주의하라. 다음에 기록하는 조항. 하나. 백성들의 소장은 일일이 직접 가져와서 바치지 않아도 된다. 그 가운데 긴급한 것은 본인이 와서 바치고 긴급하지 않은 것은 서류로 갖추어 풍헌, 약정 등에게 주어서 그들이 고을에 들어오는 날 함께 바쳐 관의 판결을 받게 하거나 그 마을 사람 가운데 소장을 가지고 고을로 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편에 붙이도록 하라. 한 사람이 10명의 소장을 바쳐도 관가에서는 구애하지 않는다. 하나. 연명으로 된 등소의 소장은 그것을 의논할 때는 10명이 함께 서명하였더라도 소장을 가지고 고을에 들어올 때는 일의 내용을 잘 아는 사람 하나를 특별히 골라서 그 사람이 혼자서 가져오게 하라. 혹 중요한 일인 경우에는 2사람이나 3사람이 함께 고을에 들어오되 아무리 큰 사건이라도 3사람 이외에는 더 들어오지 말도록 하라. 고을에 드나들면서 술값이나 밥값을 함부로 써서 백성들에게 괴로움을 끼쳐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이 약속한 후에도 만약 많은 사람이 고을에 따라 들어와서 주인집에 숨어있고 관아에 들어오는 사람의 수만 규정을 지킨 채 하며
또 술값이나 음식값을 지나치게 쓰면 반드시 후회가 있을 것이니 각기 조심하라. 하나, 물건이나 문권을 잃었거나 사람이나 소와 말이 없어져서 입지를 얻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그가 사는 마을 상호의 문적이나 혹은 풍헌의 보장을 첨부해 와서 바치도록 하라. 하나, 소장을 가지고 관아에 오는 사람은 형리를 만나거나 물리, 곧 사령에게 묻지 말고 곧바로 관아의 바깥문으로 해서 안문으로 들어와 직접 수령 앞에 바치면 형리나 문례가 뒤따라와서 이를 가로막는 폐단이 없을 것이다. 그래도 가로막는 일이 있으면 관아의 바깥 문설주에 특별히 북을 하나 걸어놓고 새벽이나 저녁 혹은 언제라도 와서 이 북을 치면 관에서는 그 사람을 불러서 사정을 물을 것이니 그리 알도록 하라. 하나, 소장의 제사에 양편이 대질하게 한 것은 만약 그들이 스스로 사화하면 아무 일도 없거니와 만약 사화하지 않고 또 피고인이 판결하는 때에 나오지 않아서 원고인으로부터 거역하였다는 호소가 있으면 관에서는 부득이 저조를 보내지 않을 수 없고 심한 경우는 관아의 물리를 보내거나 혹은 군교를 보내게 된다. 이렇게 되면 마을이 매우 소란하게 될 것이다. 무릇 거역하고 나오지 않는 사람은 마땅히 엄하게 징계하여 마을을 조용하게 할 것이다. 소송의 내용은 비록 피고 측이 옳더라도 죄는 죄대로 다스릴 것이니 이를 잘 알라. 만약 어떤 간민이 처음부터 나오라는 제사를 아예 보이지 않고 거역한 것이라 무고하였다가 양편이 대질하는 날에 농간질을 한 것이 드러나면 엄하게 처리함이 갑절이 될 것이니 이를 잘 알라. 하나, 관에서 전하는 명령이 시급한 일은 저조를 보낼 것이지만 급하지 않은 것은 혹 풍헌이나 약정의 편에 붙이거나 송사로 고을에 온 사람 편에 붙여서 마을이 조용하게 하겠거니와 전달하는 명령의 일은 반드시 기한에 맞추어서 거행해야만 저졸이나 사사를 보내는 폐단이 없을 것이다. 무릇 관의 명령을 거역하거나 지체하여 마을을 소란하게 하는 사람은 용서 없이 죄줄 것이다. 치현결에는 이렇게 말하였다. 입지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문권을 잃어버리고 입지를 신청하는 사람은 그것이 불타버렸다고 하고 도적이 가져갔다고도 하는데 불에 타버렸다고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 사람의 보증서를 갖추게 하고 도적이 가져갔다고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향갑의 보증서를 증빙으로 해야 한다. 노비가 도망하였을 경우는 반드시 호적을 상고하되 그 이름이 기재되지 않았으면 준거로 할 수 없다. 관을 만들 제목을 운반하는 것이 금물일 경우에 그 근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허가해서는 안 된다. 관명으로 그 아명을 대신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적을 농간하려는 사람이며 정군을 보인으로 강등하고자 청하는 사람은 번차를 피하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례는 이루 셀 수 없이 많다. 요즘 수령된 사람들은 백성들의 소장 끝에 입지 두 글자가 있는 것을 보고는 그 허실을 따지지 않고 일체를 준허하니 소홀함이 심하다. 나의 생각으로는 큰 고을의 소장은 구름같이 모이고 산같이 쌓이는데 이것을 일일이 상세히 조사하려 하면 도리어 얽매여서 아전과 백성이 의심 많은 사람으로 지목할 것이니 역시 좋지 못하다. 막힘없이 처리하는 중에 때로 한 장을 집어내어 그 간사하고 거짓됨을 찾아낸다면 이것이 어진 수령일 것이다. 운곡 정효에는 이렇게 말하였다. 호소하러 오는 백성이 부모의 집에 들어가는 것처럼 친숙하고 사모하며 하정에 통달하여 막힘이 없어야 백성의 부모라 할 수 있다.
바야흐로 밥을 먹거나 목욕하는 때라도 문지기가 이를 금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문지기가 이를 어기면 곤장 서너 대를 호되게 쳐야 할 것이다. 마침 뒷간에 가 있는 때라면 부득이 잠깐 기다리게 한다. 포증이 개봉집으로 있을 때였다. 옛날 제도에는 무릇 소송하는 사람이 곧바로 들어오지 못하고 부리가 문 앞에 앉아서 소장을 거두었는데 이것을 첩사라 하였다. 포증이 관아의 문을 활짝 열고 사람들이 곧바로 뜰 아래까지 와서 스스로 옳고 그름을 말하게 하였더니 아전과 백성들이 감히 속이지 못하였다. 김익경이 여러 번 수령이 되었는데 대체를 지킬 뿐 까다롭고 자잘한 일은 일삼지 않았다. 관아의 바깥문을 활짝 열어놓고 억울함이 있는 백성은 모두 뜰 아래 와서 직접 호소하게 하였더니 그 사정을 모두 털어놓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꾸준히 파동지헌으로 있을 때 매양 기회와 부역이 있을 적마다 공문을 내지 않고 오직 향리와 성명만 관아의 문에 게시하였으나 백성들이 기일보다 늦게 오는 사람이 없었다. 충세형이 무공지헌으로 있을 때 사람들이 그의 위엄과 신망에 복종하였다. 혹 사람을 부르는 일이 있어도 사람을 시켜서 문서를 가지고 마을에 들어가게 하지 않고 다만 종이 쪽지에 써서 관아의 문에 방을 붙여도 모두 기일에 맞추어 왔다. 진서산이 천주지사로 있을 때 소송을 청리함에 있어서 군의 군조를 보내지 않고 그 성명만을 게시하여도 백성들이 스스로 고을에 와서 소송 청리에 응하였다. 장횡거가 우남현령이 되었을 때 교시하는 포고를 할 때마다 그 문서가 백성들에게 제대로 도달하지 못함을 근심하여 향장들을 관아의 뜰에 불러서 거듭 깨우쳐주고 마을로 돌아가서 알리게 하고 간혹 백성들이 일이 있어 관아에 오거나 또 길에서 만나면 반드시 그때 아무에게 명하여 아무 일을 말한 것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묻고 들었다 하면 그만이지만 못 들었다 하면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을 죄 주었다. 그러므로 한마디 영이 내리면 비록 우매한 백성이나 어린아이까지도 모두 미리 알고 있었다.